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혀 힘내지 못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0.4% 오른 2081선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약보합으로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0.06% 떨어지는데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투자 심리가 오늘 장중에 좀 흔들렸습니다. 782.1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788포인트를 터치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의 매도를 기록을 합니다. 1,219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관을 좀 보시죠. 기관이 2시 40분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기록을 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오면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747억 큰 폭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해서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가 급등입니다. 7%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7.9%대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서가 7%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감합니다.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1일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간 분위기가 좀 관망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마지막에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2082선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781.98포인트로 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경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출주들,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형 수출주들이 반등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와 조선주들의 반등이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이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동안에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덩달아서 급락을 했었던 조선 관련된 종목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까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산업은행 지원 소식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거와 함께 같이 급락을 펼쳤었던 조선주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반적으로 강세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이제 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6% 증가한 한 5,630억 정도 기대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금일 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OCI 같은 경우도 자회사 매각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되면서 하반기 매출이 좀 늘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상승세로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전까지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던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금일 조금 약세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른비엔코, 현대리바트, 한샘, 하치 같은 종목들 순환매로 조금씩 도는 분위기도 있긴 있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획량 증가 그리고 또 요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특징적으로 호실적으로 2분기 실적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로 연출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약품, 대교, 쿠쿠전자, LS산전, 만도 같은 종목들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면서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 코스피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어떤 종목들로 인해서 움직였나요? 네, 코스닥 오늘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었습니다. 788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장 중반에 774포인트까지 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일부 증권사가 HTS가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간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이 4조 원 초반대 거래대금이 나타났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후반대 거래대금이 나타났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유통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2%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동서를 필두로 한 유통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오늘도 7% 이상의 강한 상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도 1.8% 정도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는 이제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2.95% 상승하면서 종이목재 업종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서비스 업종은 오늘 3% 가까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핀테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6%대의 하락세를 보였고 KG모빌리언스 그리고 다음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소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원달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주들이 더 호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연일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차원으로 좀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가 쏠린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성화이텍이 5.61%, 삼기오토모티브가 7.26%, MS오토텍 같은 종목이 4.4%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들은 그 개별 이슈로 인해 좀 흐름 자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매각 소식에 힘입어서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YD 온라인 파티 게임즈도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은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게 같은 업종군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갈리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서린바이오가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10% 이상의 강한 상세를 보였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띠면서 오늘 장을 마쳤다는 게 특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대부분 약세를 기록을 했네요. 마크로젠은 10% 이상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98% 상승하면서 4천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선하고 기타 통신 부분이 10%, 그리고 여행 서비스가 3%, 금융 서비스가 3% 상승을 하였고 우주항공하고 국방 부분이 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주가 안정화 자금의 출구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3대 지수 선물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오후에 증권감독위원회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출구 전략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증시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안정화 자금의 출구 방안이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증시 안정 자금의 출구 전략이 투자 심리를 훼손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렵게 투자 심리를 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시켰기 때문에 증시 안정 자금의 출구 전략의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증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증시 안정 계획의 중단은 최소 4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해운업체하고 항공사 실적 개선이 좀 반영되면서 0.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는 이제 140개 업체가 상승세를 보였고 78개 업체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 항공이 2.6% 상승하고 일본 선사 MOL이 4.4%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의 변동 등의 그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 회복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BOJ는 금년의 경기 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로대 총재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 2분기 경제 부진이 3분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물가는 가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내년 9월에 2% 이상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부진이 일본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봅니다. 코스피 먼저 가볼 텐데요.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마지막 반전이 좀 엿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종목도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먼저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강력하게 순서대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 쪽에서 현대모비스의 급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이 현대모비스에서 매도권을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SK텔레콤, 대한항공, 제일모직, 기아차 같은 종목들로 기관의 매수와는 약간 상반되는 매도 흐름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순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G화학과 LG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외국인들 자체가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LG화학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관과 함께 자동차 종목들 내에서도 차별화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현대차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순서대로 현대건설 그리고 또 LG, 삼성 SDS, 한국전력, 호텔신라,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일 3위각기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이 면세점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선정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위각기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LG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LG전자 순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강력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아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이어졌었던 LG화학을 기관은 금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삼성 SDAS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던 종목들 내에서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조금 받쳐주는 듯한 인상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OCI와 LG하우시스, LG이노텍 순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일단 달러원 환율은 상품 가격 하락과 함께 호주 달러 약세로 좀 상승을 했고요.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결국은 달러원 환율에 대한 여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제 호주의 통화정책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호주 달러의 약세를 좀 더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추후 호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주 달러의 하락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불러왔는데 한국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유입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여기 이제 오후 들어서 최경환 장관이 이제 발언 등이 좀 이어졌는데 이런 달러원 환율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달러 강세가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것이며 이를 쏠림 현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달러원 환율의 상승 속도를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발언이었고요. 다만 당장 이제 116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자금 유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경환 장관이 만약 자금이 유출된다면 유출 억제 쪽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발언도 달러원 환율 상승을 좀 제한시켰고요. 결국은 서울한시에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6.2원 상승한 1158.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60원까지 반짝 다가섰습니다.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오늘 수출주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닥도 기관이 후반에 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외국인은 700억 수준,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7억 플러스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시 이후부터 조금의 수급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종목군에서는 오늘 특이한 종목은 많이 없었습니다. 일단 기관의 수급 먼저 살펴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젠을 85억 원 넘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매수 1위를 시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젠 같은 종목도 장 중반만 하더라도 좀 약세를 떴는데,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로 플러스 전환으로 장을 마쳤다는 게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적인 그 수급의 특징주를 하나 뽑게 되면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기관은 68억 원 넘게 메디톡스를 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1위가 바로 메디톡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위메이드를 41억 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YG엔터테인먼트, 아미코젠, 동아기업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좀 일부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 LNS입니다. 최근 이제 메르스 사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실적이 조금의 의구심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영향이 나온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LNS를 72억 원 넘게 매도가 들어왔고, 컴투스 48억 원, 아스트 43억 원, 셀트리온, 유진기업, 다음 카카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75억을 매도를 했는데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J콘텐트리를 32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령메디앙스를 32억 원, 셀트리온 28억 원, 마크로젠 23억 원, 서울옥션, TK케미칼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죠. 메디톡스를 80억 넘게 좀 매도가 나왔고요. 웹젠, 그리고 시젠 또한 63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과는 좀 다른 포지션을 취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바이로메드, 쇼박스, 인트론바이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쏠렸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수급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선물시장은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수 선물 지금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장중 선물지수의 움직임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251.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의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50포인트 안착을 시도했었지만 장 중반 이후에 상승폭 축소와 마이너스 전환이 나타나면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폭에서 유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진행되면서 0.6포인트 상승한 249.8포인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대로 최근 선물시장은 250포인트를 앞두고 매매 공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선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250포인트 이상에서는 순매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선물시장 쪽에서는 그리스발 글로벌 이슈 그리고 중국 본토 증시의 급락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재료가 소멸된 상태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향후 전망은 250포인트 전후해서 매매 공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사흘 만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2080선을 웃돌며 출발한 오는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공세와 또 기업의 실적 추정치 하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한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0.5% 오른 2083.6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 약세였던 자동차와 조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차가 3위를 탈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950억 원어치와 3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28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제히 자동차주들의
주들이 반등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 3인방이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이 현대차는 10거래일 만에 13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시가총액 3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졌는데요. 이 현대차는 앞서 9월 초에 사상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고요. 현대차 오늘은 7%대 오른 13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LG화학입니다. LG그룹 내 최고 영업이익 달성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2분기 실적 호조 역시 기대감 역시 상승 마감한 요소였는데요. 오늘 오전 독일 아우디사로부터 7조 원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차게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LG화학 측이 수주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 호조의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지난 4일간 약보합권에 머물렀던 LG화학 오늘은 8%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3위 갖기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 소식에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8년 동안 면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고요. 이 면세점 성정으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10%대 오른 5,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삼립식품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SPC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에 신고가 새로 쓰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립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8% 오른 145억으로 예상되고요. 모기업인 SPC그룹이 해외 사업 확대하면서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10%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딛고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조단위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35% 급락하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다가 산업은행이 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14%대 오르면서 8,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급락 이후 오늘 동반 반등이 나타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금일 3위 갖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다가 장 막판에 이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올라갔었던 것은 이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단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 쪽 일단 이 피아노 판매 대수 자체가 늘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대의인 것 같고요. 전 세계 피아노 판매량의 55%를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급량 자체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자체에서 보급률 자체가 낮은 부분에서 성장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3위 갖기의 고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 증설 완료에 따른 이 원가 개선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한 3만 대 규모에서 한 6만 대 규모로 2배 정도 늘어나는 캐파를 좀 자랑을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전년 대비 한 35% 증가한 225억, 매출은 한 12% 증가한 1,75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일단 예상 실적 기준 PER로 봐도 한 22배 정도 성장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좀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졌었던 이유, 이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 면세점보다 이 시내 면세점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9월부터 이 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대주주로 있는 자유투어나 모두투어와 함께 코업을 진행해서 좀 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 시너지를 통해서 면세점 업계의 성공적인 그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주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면세점 쪽에서의 진출 효과 자체도 수익 증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꼽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민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 0.08% 내린 781.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780선은 지켜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가 약세였고요. 동선은 7%대 상승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0억, 7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74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리홈쿠첸입니다. 중국 수출 기대감에 밥솥주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2분기 내내 전기밥솥의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0%를 웃돌았고 6월에는 182%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리홈쿠첸의 실적 상승이 기대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리홈쿠첸 오늘은 5%대 오른 16,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아이센스입니다. 현재 로슈에 이어서 국내 2위 업체인데요. 혈당 측정기 분야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출의 80%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 합리적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메일유업입니다. 국산 흰우유의 중국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5월 추가적인 기술 검토를 요구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흰우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었는데요. 메일유업이 국내 업계들 중 최초로 중국의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한 제품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3%대 오른 44,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민엔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상장한 종목이죠. 올해 사상 최고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초 스마트폰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인 S메모를 출시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기술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매니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5.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신작 기대감을 안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45% 이상 올랐고 기관은 최근 3거래일 연속 10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위메이드와 미르2 저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혈 전기가 중국에 출시되고 나면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은 4%대 오른 4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징주 5가지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증권사 호평이 나왔었던 아이센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한 상세를 띄었던 이유는 서린바이오도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서 1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아이센스 또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 자체가 혈당 측정기 분석의 신흥 강자, 떠오른 라이징 스타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세를 띄었습니다.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위 업체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좀 차지하는 것만큼 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약간은 조금은 경영 전략상으로도 해외 쪽에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이센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뉴질랜드 정부의 계약 연장이 성장성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들어갔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좋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고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레코드가 쌓이게 된다면은 다른 쪽에 또 수출을 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이 글로버사 대비해서 혈당 측정기의 가격이 한 10에서 15% 그리고 20% 정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조금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혈당 측정기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 시장 또한 조금 지금은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2017년 1분기 정도에서는 중국에서 산업 생산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2014년 기준으로 혈당 측정기 시장이 5천억 정도 수준이고 매년 3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중국 시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일정 부분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52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 정부의 어떤 계약 연장과 함께 혈당 측정기가 지속적인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개선세는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2분기 실적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선택 이 종목 오래간만에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결과 쉽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종목 가운데서 위메이드가 34.8% 지지를 받으면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순환매 성격으로 많은 분들도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동제약이 24.9% 수익률로 2위, 농심이 24.2% 수익률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요. 쿠쿠전자가 16%대 지지를 얻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시청자들은 이렇게 위메이드를 1위로 뽑아주셨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김현수 연구원님? 네,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순환매 장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그다음 게임, 건자재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국 쪽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번 정도 움직일 찬스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쿠쿠전자를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발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쪽 수출 증가 그리고 또 렌탈 사업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업 확대에 대한 성장 기대감 자체가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렌탈 사업도 한 25%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쪽 매수도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호실적 바탕에다가 중국 쪽 성장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종목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윤기 연구원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기관의 수급을 꾸준하게 받는 시청자가 뽑은 종목 중에 1위인 위메이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가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혈전기라는 게임인데요. 연혈전기는 이제 차이나조이라고 해서 중국 게임쇼에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공개를 한 후에 바로 OBT 이제 공개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연일 위메이드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BT를 이후에 바로 8월 초와 그리고 8월 중순부터 해서 안드로이드 마켓뿐만 아니라 iOS 마켓까지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러한 단순 게임에 이러한 강한 매수가 쏠리냐면 중국의 썬다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서 유통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게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가 마케팅 능력을 감안할 경우에는 당연히 흥행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론 쪽으로는 얘기하지만 웹젠 같은 경우가 전민기적으로 주가가 200% 이상의 급등했음을 감안한다면은 열혈전기 위메이드의 열혈전기 또한 흥행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다음 카카오 지분도 일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시 43분이라는 중소형 게임 회사 또한의 어떤 지분 가치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위메이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자산 가치와 그리고 향후에 펼쳐질 열혈전기라든지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영업 가치까지 감안한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열혈전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차이나조이 8월 2일 정도에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선택 이 종목 함께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밀리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 자체는 지수보다 좀 더 냉각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이 장 막판에 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 흐름이었는데요. 일단 대외 변수들이 많이 대외 변수 그리고 또 악재들이 많이 소멸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가장 화두는 2분기 실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1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강세로 연출되었었던 것처럼 국내 시장도 2분기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 낙폭과대 종목들로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대형 수출주들 내에서도 원달러 환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들 이렇게 크게 나눠본다라고 하셨을 때 순환매 장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7거래일 동안에 대형주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중형주가 5%, 소형주가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 짓기에는 어떤 확실한 변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 많이 빠져 있었던 대형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고, 앞으로도 일단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매매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 내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약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 심리는 지수보다 더 냉각됐다라는 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후 2시에 이제 외국인들도 매도 규모를 좀 줄어들고 기관,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오늘 그나마 780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날은 제약바이오, 어떤 날은 게임주, 어떤 날은 건자재 이렇게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PER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이 나오면서 좀 PER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과 업종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달러 때문에 일부 수출주들이 강한 상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어떤 메리트가 조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이 다시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단 대형주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는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에는 강하게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형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그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놓고 본다면 5일 이동평균선 오늘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해서 강한 상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장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매매 전략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오늘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장중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포트폴리오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출발식 특급 아침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스타겐스타 아주 인기리의 시즌1이 마무리가 되고요. 시즌2가 이제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막 편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겐스타 시즌2 탑5 종목입니다. 출발한 지 하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순위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신림동지점 김현태 연구원의 한국알코올이 7.3% 수익률로 하루 만에 1위에 올라섰고요. 대웅제약 3.7%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센터 이승주 이사입니다. 김현태 연구원의 처음NC가 1.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김현태 연구원의 인바디가 0.2%, 손실, SNS텍이 3.0%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많습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이테크건설을 20만 2,400원, 풍산을 2만 7,300원에, 그리고 산성 LNS를 9만 300원에, G스마트글로벌을 2만 7,050원에, 그리고 젠백스를 3만 7,550원에 신규 편입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원익을 7,350원, 동진세미캠을 7,140원, 대봉 LS를 13,250원, 그리고 바이오랜드를 37,550원, 그리고 파트론을 9,04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치열한 대장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도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알아보기 전에요. 오늘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게임과 IT 부품, 음식료 업종 내에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실적 효전도에는 중소형 IT주에 관심 갖자라고 밝혔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혜 부장, 핀테크, 건자재주가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관망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강혜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업종별로 전략을 세워줬는데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전략은 구체적으로 좀 세워드려야겠죠.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수는 2000 오늘 83포인트대를 좀 살짝 넘었고,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강세를 떨쳤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닝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급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는 이거죠.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좀 매도에 좀 나섰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 이제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주, 조선주, 화학주, 그러니까 현대차랄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사실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상승은 상승이지만 이 반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따른 이른바 이제 이 환매수, 쇼커버링이 나왔죠. 일부 이제 그런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도 있지만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 자동차나 조선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내일까지는 실적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나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상당히 관심이 많죠. 자, 기다리던 조정이 왔냐. 보통 이제 이런 조정에서 그동안 이제 못 담았던 분들이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간 조정 국면이란 거죠. 즉 어떤 뉴스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공매도 물량도 약간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매도까지 일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약간 뭐 꼬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약 바이오, 물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성만 부각된 종목은 약간 좀 주의를 하시고 거래소 우량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그 조정이 클 때 예를 들면 이 당일 대형 중에서 마이너스 한 5%가 좀 넘을 때만 일부씩 분할 매수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점에서 또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겠고, 이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주, 나이스 정보통신이랄지 한국정보통신, KG 인시스 이런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지난주까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수화 과정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의 상승 각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5일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장중 5일선까지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보통 이제 이런 전략은 건자재 관련주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은 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후전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실적 후전주가 어떤 종목이냐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수급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데, 최근 한 3, 4일 정도 기간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정배열 추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으로 단기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희 부장과 함께 이 종목별, 섹터별로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특히 대형 제약주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이 필요하지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건자재 같은 종목들은 5일선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강희 부장의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꾸며드립니다. 문기용의 실전 매매,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용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외관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크라운제과와 롯데푸드 음식료업종에 있는 종목들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실적면으로 봤을 때 크라운제과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올 때가 됐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한번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2분기가 327억, 그리고 증권사의 평균으로는 259억입니다. 사실은 259억 이상만 나와도 크라운제과는 매우 서프라이즈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크라운제과의 실적 개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특히 허니버터 시리즈가 계속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제과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롯데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나마 좀 저희 포트에서 좀 들어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롯데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이 한 25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데푸드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실적이 일단은 2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돈유가가 높은 가격에서 현재 거래는 되고 있지만 수입육 등에 대한 그런 대체를 통해서 그 원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육의 그 원가 하락뿐만 아니라 그 빈과 가격의 인상, 그리고 그 분유의 그 수출 확대가 점차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의 그 실적이 매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롯데그룹에 대한 급식 매출이 작년 한 220억 대비해서
올해 한 330억으로 그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빈가 부분도 실적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될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그 가정용 간편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피코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현재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대찌개에서부터 뭐 냉면, 그리고 또 뭐 비빔국수,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내고 있는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가정용 간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된 제품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향후에 그 롯데푸드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롯데그룹 중에서도 롯데푸드를 매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같은 업종인 신세계푸드나 CJ프레시웨이 그리고 현대그린푸드가 평균 PER 한 27배 수준을 받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롯데푸드의 예상 PER 한 17배는 그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와 크라운제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롯데푸드, 일단 다른 여타 음식료 업종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진칼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최근 움직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먼저 에머슨 퍼시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에머슨 퍼시픽이 비교를 제가 늘 해드리고 있는 회사가 사실 SK D&D인데, 네. SK D&D 같은 경우에 PER 한 30배 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에 대한 그 분양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에머슨 퍼시픽은 현재 그 남해 힐튼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광산 골프 리조트에 이어서 그 작년에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그리고 올해는 부산에 대한 펜트하우스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회원권 시장이 최근에는 그 실사용 목적으로 그 전환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중심의 그 거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프리미엄급을 누릴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의 그 최대 분양가가 24억인 그런 리조트를 개발을 하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에머슨 퍼시픽의 그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 이상 분양이 되면서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증권사 보고서 기준으로 봐도 그 지금 현재 한 13배 정도 수준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그 1차적인 그 목표가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메르스 영향으로 좀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항공업종 중에 하나고,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일단은 뭐 중대형 항공사를 국내 저가항공사 최초로 그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소형기로 좀 단일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관계회사입니다. 때문에 그런 정비비 관련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태국 등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그런 노선에 좌석수가 많은 중형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한 18개 노선에서 올해는 한 10개 정도 노선을 더 늘릴 예정이고요. 현재 또 한 13대 정도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6대 정도를 더 늘릴 예정이다. 때문에 현재의 그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은 한진칼에 대한 매우 그 충분한 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과 에머슨 퍼시픽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GKL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KL이 포트에서 유일하게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요? 네, GKL은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직원들이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다소 좀 중국 내에서는 사실은 마작이라든지 이런 돈을 걸고 그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GKL 입장에서는 매우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을 그동안 해왔던 부분인데,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업의 안정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GKL도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한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으로 그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희가 편입하고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지역의 시내 면세점이 굉장한 그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뭐 시총 기준으로 1조 원 5천억 정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다소 좀 숨고르기를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시내 면세점이라는 이 알짜 사업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기도 했고 이 부분이 최근에 우려처럼 쉽게 그렇게 뭐 이 부분을 줬다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 투자로는 매우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시점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금은 2분기 실적 개선되는 기업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매우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한국경제TV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 한껏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